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 지혜구나입니다. 이 채널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직접 깨달은 따뜻하고 묵직한 이야기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조언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한 문장이 있다면 이 지혜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하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자식들 다 키워놨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등록금 걱정, 전세금 걱정, 사업자금까지 내 몫이더군요. 배우자는 마음이 떠났고 재산도 아내가 다 챙겨 떠나고 이젠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날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밥을 먹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용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주방에 혼자 불을 켜고 찬 바닥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믹스커피 한 잔을 위해 포트를 올렸죠.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아침밥을 챙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찬물에 대충 세수하고 양손 가득 떡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저리고 입김이 허옇게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어도 몸을 움츠릴 새도 없었습니다. 그날 팔지 못하면 내일 반찬값이 없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매일 아침 떡을 들고 뛰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자리를 잡고 따끈한 떡 나왔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단골 하나라도 붙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낮에는 잠깐 눈을 붙이다 오후엔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 어묵 내 손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김을 집다 보면 손등이 되는 건 예사였고 밀가루 반죽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말라붙어 하루가 끝날 무렵엔 손이 아예 굽어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두 자식들 덕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속에서 힘이 솟았습니다. 첫째가 반에 1등이라도 하면 나는 가게 화장실 안에서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됐어.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의 행복이지. 그렇게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온 날은 퇴근길에 닭 한 마리 튀겨가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세상 다 가진 행복한 모습으로 치킨을 먹었죠. 그 치킨 한 마리를 위해 나는 며칠을 떡을 더 팔았고 가게 문을 더 늦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들은 모두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으니 나의 고생은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이제 공부는 다 시켰으니 이제는 좀 쉴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습니다. 입학하고 나니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명문대라는 말은 참 듣기 좋았지만 그 등록금은 내 분식집 매출 몇 달치를 몽땅 가져가더군요. 첫 학기 나는 가게를 3시간 더 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도록 튀김 냄비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둘째가 입학했을 땐 하루에 2끼를 라면으로 버텼습니다. 손님이 다 빠져나간 가게에서 남은 어묵 국물을 한 컵 마시고 그걸 저녁 대신 삼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애들이 학교만 잘 다니면 그거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졸업하고 취업하면 이제 정말 내 역할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보증금을 좀 도와달라고 자식들이 또 손을 내밀더군요. 나는 내 명의의 보험을 해야겠고 아내가 쥐고 있던 예금도 깨야 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떡볶이 소스를 만들다 그만 손을 대었습니다. 기름이 끓는 냄비에 튀김을 넣다가 팔뚝에 화상을 입었죠. 며칠 정도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카드값, 대출이자, 생활비. 가게가 닫히는 동안에도 나갈 돈은 그대로였으니까요. 몸이 낫기도 전에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기계처럼 반복되던 손놀림이 이상하게 느려졌습니다. 하루 매출은 떨어지고 손님도 줄었습니다. 체력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에 울렁거리고 밤마다 손목이 저려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됐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그 자리, 매일 불을 켜던 가게 문을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길, 내 손엔 그동안 벽에 붙어 있던 가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벌써 사진 속 아이들 얼굴은 빛이 발했더군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가게를 접고 이제 조금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또 하나의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당신만 참고 희생한 것 아니야. 나도 이제 아이들과 자기 뒷바라지만 하느라 이제 나도 지쳤어.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나대로 살고 싶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서로를 너무 몰랐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내는 집도 통장도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본인 명의로 옮겨 두었다는 것을요. 나는 그저 무너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된 뒤 나는 작은 원룸 하나 구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는 오래된 작은 중고 하나, 가구라고는 낡은 책상 하나와 침대는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첫날 밤 저는 얇은 요 하나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그대로 누웠죠.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조용한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진짜 상처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첫째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반가웠습니다. 혼자 된 아빠가 걱정이 돼서 왔구나. 그래도 자식 키운 보람은 있네. 그 믿음 하나였죠. 그런데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 좀 있어요? 이번에 진짜 괜찮은 사업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바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더는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내겐 가게 팔고 원룸 구하고 난 돈이 다였고 남은 건 그저 조용히 죽을 나를 기다리는 방 한 칸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게 팔고 남은 돈 좀 있지 않아요? 이왕 도와주시는 것 마지막까지 좀 도와주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내 평생을 바쳤습니다. 가게를 팔고 보험을 깨고 빚까지 떠안으며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혼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텅 비어 숨 쉬는 것조차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 그 생각만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힘들어도 믿었죠. 내 새끼들이니까 저 돈으로 꼭 잘 돼서 효도하겠거니 하고 말이죠. 그런 생각 하나로 버틴 겁니다. 몸도 서서히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가게 문을 닫지 못했어요.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카드값, 이자, 등록금이 쌓여만 갔으니까요. 그때 내 삶은 하루도 내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오직 누군가를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계 같았습니다. 놀아본 적도 없고 쉬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행, 명절 휴식, 그런 건 남의 이야기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산기 두드리고 튀김집게 들고 시장 장바구니 끌고 1년 365일을 돌고 도는 삶. 내 인생에 나를 위한 하루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언젠가는 나도 좀 편히 사라지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에게 사업은 잘 되나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아버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더군요. 나중이 언제일까? 하루 종일 핸드폰을 옆에 두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와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방, 돌아가는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젓가락을 들고는 도무지 라면이 입으로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길 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행복하게 들리더군요. 그 순간 정말이지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고 단 하루도 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못해준 것 하나 없는데 왜 지금 나는 이 늙은 몸을 이끌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무너져야 하나 싶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나와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뭔가 조언이라도 하려 하면 요즘 세상은 아버지 때랑 달라요. 그 한마디면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라는 사람이 이 집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존재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우연히 시장 어귀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봤습니다. 비닐 커튼 너머로 어르신 몇 분이 어묵 국물을 마시며 소주 한 잔씩 기울이고 있더군요. 그 표정들이 말은 많지 않은데 참 편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TV 이야기, 한 사람은 자식 자랑, 또 한 사람은 이제는 나 혼자 살아도 안 외롭다.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와 이런 평범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부담도 아닌 채로 그냥 나로서 그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 웃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깊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비로소 나를 다시 찾아보자. 그 다음 날 나는 창고 안에 넣어뒀던 오래된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기름때가 바래고 바느질 자국이 있는 그 앞치마. 그걸 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입을 날이 올 줄 몰랐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예전만큼 발길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는 시장 안쪽 구석에 작은 포장마차 자리를 하나 구했습니다. 천막은 낡고 불빛은 희미했지만 내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습니다. 어묵 국물, 떡볶이, 삶은 계란,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은 춥죠? 국물 하나 드시고 가세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지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한 끼와 말 한마디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국물을 터피고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를 멍하니 바라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를 위해 억지로 일하는 것도 아닌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자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했죠. 아저씨, 여기 국물 맛이 참 좋아요. 우리 동네 어릴 때 맛 같아서 자꾸 생각나네요. 그 말에 나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음식을 맛있다고 말해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날 이후 그 아주머니는 단골이 되었고 조금씩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어묵 2개와 삶은 계란 하나를 주문했고 혼잣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마음이 좀 편해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국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이어지는 인연들 속에서 나는 다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웃을 수 있는 그 순간들, 그게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포장마차를 꾸려 나가며 나는 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세상을 원망하는 날이 많았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밤을 울며 끝내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떡볶이 소스를 끓이고 어묵 국물에 물을 넣으며 나는 다시 살아간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이제는 누구를 부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삶. 그게 이렇게 평온하고 단단할 줄은 예전엔 정말 몰랐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오든 얼마를 팔든 이제는 그것들은 모두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의지로 문을 열었고 사람을 마주했고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기분 좋게 먹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웃음이 내 하루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따금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어묵 국물에 밥을 말아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퍼놓고 앉아있으면 바로 그 순간이 내게는 가장 고요하고 온전한 시간이 됩니다. 누구와 말하지 않아도 좋고 TV를 보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시장 끝 골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저 아,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도 충분히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었어요.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따뜻한 집에서 좋은 것 먹이고 가족들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주었지만 그 모든 걸 이뤄냈지만 정작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이뤄낸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켜내는 이 작은 하루, 이 평범한 일상이 그 어떤 성공보다 소중하다는 걸요. 나는 지금도 가끔 예전 사진을 꺼내봅니다. 어릴 적 아이들을 안고 웃던 내 모습이 참 행복하게 보이네요. 그런데 그때의 나는 이 행복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늘 바빴고, 늘 걱정했고, 늘 다음 달, 다음 해를 생각하며 살았죠.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했지만 나는 늘 앞만 보고 뛰느라 한 번도 멈춰서 그 풍경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삽니다. 걷는 길 옆에 핀 꽃 하나, 따뜻한 햇살 한 줄기, 지나가다 마주친 웃는 얼굴 하나. 예전 같았으면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스쳐 지나쳤을 것들이 지금은 나를 웃게 만듭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늘 내 곁에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나와 비슷한 길을 걸어오셨겠죠?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자신보다 모두를 먼저 챙기며 조용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득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정말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 늦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돌봐주세요. 당신이 좋아했던 일을 하나씩 다시 꺼내보세요. 뜨개질이든 노래든 산책이든 책을 읽는 일이든 예전에는 사치라 생각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 삶을 다시 데워주는 불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아름다울 수 있으며 충분히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은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정말로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돌아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참 많이 속고 많이 상처받고 때로는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 이런 말을 당신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조건.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작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 첫 번째, 하루의 루틴을 가지는 것. 단 10분이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내 몸과 마음을 깨우는 작은 루틴이 노년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나는 매일 어묵 국물을 끓이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지는 것. 돈이 없어도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내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만 있다면 삶은 덜 외롭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가게에 오는 단골들과 몇 마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는 위로받습니다.
그저 오늘도 오셨네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것.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햇살 아래 잠시 앉아 눈을 감는 일. 그게 내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루틴, 사람, 나를 위한 시간. 그것만 있으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행복한 노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그저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누구의 짐도 아닌 그저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짜 자유롭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부디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하루를 지키고 있는 모든 당신에게 마음을 담아 말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도 제 이야기 속 어느 한 장면쯤에서 조용히 마음이 울렸다면 그건 아마 우리가 같은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이겠지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나다운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채널 지혜구나는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삶의 이야기, 지혜의 조각들을 조용히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작은 지혜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